뭐뭐뭐뭐 해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이천그룹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봄이 되면 감이 피곤해요. 핫해졌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단순할 수 있구나. 1차원적이죠.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무리 소생한다. 시적이네요. 마무리 손을 시작한다. 또 이쁘지 소식하다.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이거 내가 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해요. 엄청 F네요. 감색적이시네요. 하나님 피곤해요. 늦게 지급생.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2009년 같은 생각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뭐뭐 해요잖아요. 능력이 떨어지면 제가 오늘 감기 수준을 좀 많이 낮춰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해요. 뭔가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네? 몸이 피곤해. 몸이 피곤해요. 어떤 상태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이어트가 계획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계획이 중요해요. 봄이 오면 계획이 괜찮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목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 다이어트가 좀 생각이 났죠. 네. 실은 제가 이걸 하면 당연히 봄이 되면 디톡스가 필요해요. 뭐 간해독이 필요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봄이 오면 성공하려는 사람이면 뭐가 필요하다? 3업 캠페인이 필요하다. 아마 IMM 트레이닝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 사업 책자 뒤에 보면 디톡스 다이어트 그 한 페이지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특별한 시간에 제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잠깐 쭉 이렇게 둘러봤더니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늘 아마 웰빙 그룹 아닌 이제 다른 그룹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동화숙 대표님 방금 사회 보신 분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제가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이 왔다 했는데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나름.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피해가시는 분들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까 배까지 한참 붙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시댁에 가면 전을 굽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냐? 막 온라인 미팅 막 꺼내놓고 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지어 아까 버선플랜 강의하신 박은지 여기 사장님 집에 가서도 시어머님 밖에 마침 왔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막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이 PM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던 시간이 6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당하고 즐겁게 얘기할 수 있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을 전달할 수 있고 정말 복을 내가 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이 오늘 꼭 듣고 가서 정말 보람이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3업 캠페인이 보면은 이게 작년 버전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떤 제품이 또 출시가 됐죠? PM 제품의 신제품 출시에 정말 감탄도 감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그 경제 흐름이라던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 제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가 그 해가 되면 딱 꺼내 놓는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그걸 느꼈냐? ID5가 나왔을 때, 코로나 시절 때 모두가 그걸 기다린 듯이 짜잔 하고 나타났고 그 다음 시밸런스 나왔을 때도 앞으로는 이제 당뇨, 대사,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었을 때 그때 시밸런스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9년 전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 탑세이프가 지금 막 필요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만들어 놓고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탑세이프가 굉장히 이슈였고 화제였다면 올해는 또 뭐예요? 신제품? 아미노는 원래 있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위장에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애, 크레아틴도 요즘 인스타를 보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회사도 이거 지금 막
이게 지금 유행이야 해서 이걸 딱 출시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딱 출시했을 때 딱이다 싶어서 나왔는데 정말 너무 이 시기가 딱이라는 걸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한 번 더 감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웜업, 빌드업, 힙업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시간인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웜업은 뭐냐면요. 우리 운동하기 전에 갑자기 막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경련이 일어나고 다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꼭 준비 운동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디톡스를 하던 어떤 PM 제품을 섭취하든 꼭 웜업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 칵테일 갑자기 먹었더니 설사를 하고 두통이 오고 막 난리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좋은 영향이 들어오니까 몸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웜업은 뭐냐? 내 몸을 말 그대로 많이 비워주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법으로 하자면 내가 지금 다 몸을 몇 년 동안 쓰셨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각각 다 다르죠. 집은 바꿀 수 있지만 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내가 들고 살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봄철이 되면 한번 집 안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런 벽이나 벽지,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청소하지 않고 바로 새 가구를 들인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워 칵테일이 이 소파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진 환경에서 파워 칵테일이 들어오니 별로 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먹을수록 더 두통이 오고 더 설사를 하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왜 그런 거예요? 파워 칵테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파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이 주변 환경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몸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준비 단계를 웜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누가 이 일을 할까요? 간이라는 장기가 이 안에 있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돼야 어떤 좋은 PM 제품이 들어와도 잘 흡수하고 잘 대사를 하고 활용을 하고 그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쓰레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집에 쓰레기를 매일매일 비우시나요? 네. 저 깔끔하시네요. 하네요 세상에. 그쵸. 대부분 가정집에서는요 쓰레기 봉투가 찰 때쯤 돼야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을 다녀서 보면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은 그 기업 안에서 큰 대기업일수록 쓰레기가 안에 하나만 있어도 꼭 비워야 되는 그 룰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 쓰레기를 이렇게 담았다고 했을 때 내가 매일 먹는 리스토레이트는 이 쓰레기를 매일매일 비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PM을 먹은 지가 이제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죠? 그 앞에 쓰레기가 이거 하나뿐이겠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왜 한 번 먹고 안 깨끗해졌어? 막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된 상태는 뭐예요? 처음 이제 PM 먹었을 때 냄새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디톡스 할 때 우리가 좀 많은 냄새를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입냄새, 방구 냄새, 그리고 또 무슨 냄새? 정수리 냄새, 발 냄새. 옆에 사는 남편이 가끔은 냄새가 나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독소 냄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청소를 해주지 않아서 이 쓰레기가 이제 넘치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닐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진짜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꽉 막히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역류 현상이 일어나요. 역류가 뭐예요? 우리 하수를 비유를 했을 때 막혀버리면 그 오염된 물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올라와 버리죠. 그게 뭐예요? 구토가 되고요. 그게 거의 구토입니다. 구토가 되고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랑 정말 코, 가래, 여러 가지 또 이제 감기, 설사, 여기 귀에서 피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그런 구멍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반응이에요? 체내 독소를 내가 청소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대청소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매일매일 청소하는 집은 깨끗해서 손댈 게 없어요. 그런데 청소를 진짜 미루시는 분들은요 1년에 한 번 청소하면 난리가 나요. 하루에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먼지, 냄새. 그래서 디톡스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보고 이거 먹고 내가 더 안 좋아졌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청소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 살벌한 거예요.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그동안 청소를 얼마나 안 했었는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간이 피곤하다는 것을 신호로 내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장기들은요 신호를 보내줘요. 다만 우리가 뭘 모를 뿐이에요. 그 신호가 뭔 의미인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호가 어떤 신호일까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리고 눈이 어때요? 침침해요. 눈곱이 나요. 눈이 노래졌어요. 눈에 피가 졌어요. 눈에 피가 진 사람은요, 열이 많아서 이미 막 불이 타오른 거예요. 노래진 건 너무 그을러서 이제 누리끼리 해진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입에서 단내가 나요. 간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입 안에서 이제 바짝바짝 그 불탄 냄새 있죠? 그게 입 안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실은 여기에 있는 증상들 보면은 술 많이 먹고 커피 많이 먹고 잠 못 자서 간 피곤한 거 당연한 거예요. PM 열심히 해도 간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자면 간에 열이 많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냐? 목이 잘 부어요. 편도요, 인도요, 인후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어깨도 잘 결림이 와요. 몰랐죠? 간 때문인지. 그래서 간에 있는 열만 잘 풀어줘도 목 어깨가 이게 뭉친 게 풀려져요. 그 어깨가 올라갔던 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목이 잘 붓는 사람 이게 잘 안 부어요. 나 소열이 세. 그 소열이 대체 무슨 열일까요? 대부분은 간열과 신장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죠. 그 다음 저 이명이 있어요.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서 눈물이 자꾸 나요. 이것도 간열입니다. 그리고 두통이 자꾸 와요. 화가 나니까 얼굴에서 딱 티가 나. 확 불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불일까요? 간과 신장에서 올라오는 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간 해독이 아직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청소해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람은 꼭 존재합니다. 그쵸? 그 어떤 누구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하다. 그래서 간 해독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만 내가 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해독, 방금 얘기한 청소하는 일, 해독하는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작용을 해요? 담즙을 생성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위 CT를 하고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가 너무 깨끗한데 왜 소화가 안 되지? 담즙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지용성. 지용성은 누가 분비물을 가지고 이걸 소화할까요? 담즙입니다. 담낭이 없어도 담즙이 나와요. 간에서도 나와요. 없으니까 더 힘들게 나오는 거죠. 췌장에 있는 췌장액과 그 다음에 이 담즙이 나와서 분비를 해야 얘를 소화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름진 걸 먹으면 설사를 해요. 고기 2점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속이 더부룩 해서 어르신들 못 드신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담즙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분들 보면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간에 열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 불 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요. 그러면 간에 열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에 열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차가운 물 먹으면 안 돼요. 이럴수록 더 열이 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얻어가도 그냥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담즙이 분비될 때 만약에 담낭 안에서 이게 담석이 생기면 크게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관을 지나갈 때 딱 걸려버리면 그때부터 죽음이에요. 제가 담석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서 여기에 대해서 빠삭한 거예요. 진짜 이게 담낭을 떼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진짜 아플 때는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이 맞는 그 진통제 있잖아요. 그걸 맞기도 했거든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심장이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담관을 지나갈 때 통증은 그 진통제를 맞아도 안 돼요. 그냥 아파요. 그래서 딱 그게 지나갈 때까지 30분이든 40분이든 떼굴떼굴 구부러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분일수록 더 뭘 먹어야 된다? 물을 먹어야 돼요. 네, 물을 안 먹으면 그 안에 기름 덩어리들이 더 찐득하니 담관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 해독을 하는 이유가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소화력도 좋아지겠죠? 자, 호르몬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간에서 정말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갑상선 문제, 갑상선 문제인지 몰랐죠? 갑상선 문제, 그 다음 이제 당뇨, 인슐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 또 이제 여성 호르몬에 관련돼서도 다 이제 반응을 하는데 제가 PM을 먹고 제일 저율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변비랑 콜레스테롤이었어요. 먹은 걸 누구보다 더 신경 쓰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4살 때부터 비형 간염이 있었고 그래서 담석, 담낭염 항상 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소화도 늘 안 됐었고 이게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당연히 간에 열이 많으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증상들은 제가 다 겪었던 증상이에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전부. 근데 그게 다 근원이 어디였다?
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디드링크를 1년 내내 먹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되고 너무 대박이죠. 그래서 누구도 감히 1년을 어떻게 먹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치킨 1년 3,365일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먹였어요. 근데 365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그냥 틈나는 대로 없어서 못 먹어요 지금 저희 남편도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이슈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 남편이 제가 365일을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솔직히 좀 아까워서 이게 행사를 안 하면 떨어질까 봐 자꾸 걱정이 돼. 나는 이거 1년 동안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그 저번에 이제 스윙포 챌린지 하면서 거기 이제 다이어트를 도전하면서 그걸 이제 먹으라고 했는데 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대신 좋았던 건 뭐냐면 술을 덜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3차까지 하고 와야 되는데 1차도 안 될 시간에 벌써 집에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했더니 이상해. 소주 4병 먹어도 멀쩡했던 내가 3잔을 먹으니까 취해서 집에 왔대요. 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애기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간이 좋아서 술을 먹으면 안 취해. 땡! 간이 얼마나 나빴으면 술을 먹고 취하지도 않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몰랐죠? 네, 이거 진짜예요. 누가 술을 먹고 제일 안 취하는 줄 아세요? 보디빌더들 프로틴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고기를, 단백질을. 그래서 거의 지방간이 많아요. 간경화로 많이 앓고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밤새 술을 먹어도 술에 취하지 않는데 왜? 간이 감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술 막 먹고 내가 술 세다고 자칭하시는 분, 예, 소주 15병 먹는 사람, 오늘 간이 엄청 좋은 줄 알아. 내가 서로 그랬죠. 간이 얼마나 마비가 됐으면 그걸 못 느꼈을까. 그쵸? 그런데 이제 술을 슬슬 끊기 시작할 때 뭐가 와요? 반응이? 내가 술 먹고 왜 이렇게 힘들지? 피 먹고 오히려 술이 약해져서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잘못된 인식이에요. 간이 어때요? 싱싱해져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용왕님이 어떤 간은 갖다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간 상태가 어때요? 간을 뺏어 주면 용왕님이 드실까? 너무 독해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빵 터졌어. 그 정도 우리가 애기한테 정말 쉽게 예를 들자면 5살 애기한테 소주 한 잔 주면 취해요, 안 취해요? 간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술 아무리 먹어도 당일날에 안 취했어요. 근데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이튿날에 단지까지 토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뭉개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내가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자, 첫째, 비움의 시간. 우리는 12시간 동안 비워줬을 때 간이 제일 많이 비움의 시간을 가져요. 일을 덜 할 수 있는 거죠. 디톡스 할 때 3일 동안 쉬기 때문에 간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정말 간식하고 야식을 자꾸 먹기 때문에 얘는 거의 쉬지 않고 24시간 풀 가동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또 11시부터 3시간 자지를 않아? 그쵸? 이때 간이 유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인데 11시부터 3시까지 자지 않으면 이 간은 너무너무 무리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루에 딱 4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11시부터 3시까지 주무세요. 이렇게만 수면을 보장을 해도 엄청 건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저기 이쁘게 앉아있는 아가씨분이 아가씨 아니고 애기 엄마인데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루에 3시간 잠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버텼을까? 이게 마비된 상태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 계속 밸런스를 맞춰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재생하는데요.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술을 하루 먹으면 최소 3, 4일 정도는 쉬어줘야 그게 재생이 되는데 저희 남편이 이번에 다이어트 참가하기 전에 어떻게 먹었냐면 월화수목금토 111 먹었어요. 하루에 2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간이 그 모양이었던 거죠. 네, 피부가 시커매질 정도로. 얼굴 색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게요. 이 옆에 있는 분이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딱 얼굴 보면 볼 수 있어요. 먼저 뭘 보냐면 눈부터 보세요. 눈이 맑은지, 누리끼리 한지, 빨간지, 눈곱은 끼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피부를 보면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 푸석푸석하다. 이게 다 간이 안 좋은 증상입니다. 얼굴 뭔가 푸석푸석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보면은 디드링크를 며칠 안 먹고 이제 저기 했더니 이게 명절날에 먹은 음식 때문에 여기에 뾰루지가 뿅뿅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담낭이에요, 담낭. 완전 이렇게 폭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 튀김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디드링크를 지난 한 해 동안 이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 보는데 굳이 성분을 그렇게까지 많이 팔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걸 어느 계절에 할 때가 제일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간해독은 언제 할 때가 제일 좋을까요? 봄. 아, 왜? 왜 이게 뭔가 인식에 봄에는 왠지 간해독을 해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우리가 구충제를 먹는 것처럼 사람이면 간이 있으면 3, 4월 때 봄에는 무조건 간 해독을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월에는 왜 해야 될까요? 저는 1월에 하는 간 해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1년의 모든 계획을 할 때 머리가 맑고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좋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장이 오염되고 장과 간은 옆집에 살고 있어요. 장이 더러운 사람이 간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 해독과 간 해독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장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머리도 호딱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몸을 깨끗이 비우면서 맑은 정신으로 새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성공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도 이때 깨끗한 상태에서 세워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죠? 그럼 4월 달에는요, 봄이기 때문에 춘건증이라고 하죠. 이때는 우리 생체 리듬 중에서 계절별로 이때는 꼭 해줘야 좋은 거고요. 그리고 7월은 왜 해야 될까요? 여름인데 한여름에도 해야 되나요? 우리가 1년 중에서 차가운 걸 제일 많이 먹을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에어컨. 우리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탈 것 같죠? 내 몸이. 아니요. 여름이에요. 여름에 에어컨에 계속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얼음을 계속 씹어 드시는 분들, 시원한 거 많이 드시는 분들, 몸이 완전 저체온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비유하자면 냉장고 속은 차갑지만 밖은 뜨겁죠. 그게 여러분들의 간, 여름에 있는 그 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냉장고 벽을 만져보면 뜨거운데 그게 좋은 열일까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그 간열이 그런 열이 거예요. 잠을 안 자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10월에는 왜? 10월에는 왜 해야 될까요? 바짝바짝 수기가 제일 적고 마른 계절이에요. 그래서 간열이 더 많이 더져서 우리 가을에서 겨울철 넘어갈 때 어떤 질병이 가장 많아요? 목감기, 코감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열이 가장 세기도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4계절 내내 간 해독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1년 내내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꼭 그냥 1년에 2번만 딱 먹을 거야. 한 번에 한 통만 먹을 거야. 그렇게 하세요. 아마 독소가 적은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디드링크는 별명을 제가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술 끊는 약이라고 얘기해요. 중국은 찌레지 오일. 그렇죠. 근데 우리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 할아버지들이 술을 너무 잘 마실 때 술을 어떻게든 끊게 하려고 뭔가 밀방약 같은 그 토막약을 주시더라고요. 제 예전에 보니까. 근데 이거 술 끊는 약이야 하고 주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남편들 어떻게 줘야 돼요? 요거 술 오래 먹고 잘 먹으려면 이거 먹으면 진짜 좋대. 계속 먹이는 거예요. 몇 개월? 4개월, 5개월. 진짜 못 마셔요. 우리 여기 위즈그룹의 어떤 사장님 제가 얘기해줬더니 실천을 하신 분이 있어요. 남편이 거의 90kg 넘게 엄청 등치가 좋으신 분인데 술 먹다가 보니까 혼자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술이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진짜 못 먹겠다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절대 이거 먹으면 술 못 먹어 하지 말고 술 더 잘 먹고 간이 쌩쌩할 거야 라고 해서 술 먹기 싫어할 때까지 주시는 게 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술 먹는 돈만 해도 얼마예요? 디드링크 하나도 안 비싸요.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술값 한 번 아끼면 다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방금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럼 빌드업은 무엇이냐? 집안에 안 좋은 빛이 다 뜯어냈고 천장도 다 뜯어냈고 이제 새로운 가구를 드릴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좀 더 프리미엄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좀 소박하게 하고 싶다 하면 정말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모십니다. 그렇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좀 더 피곤하지 않게 쉽게 내가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왜 똑같은 PM 제품인데 누구는 먹었을 때 효과가 너무 좋았는데 누구는 좀 느리게 나타났을까요? 그건 누구 문제예요? 본인 몸 문제예요. 그쵸? 뭐에 관련되냐면 기초 대사량과 근육량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살이 더 쉽게 빠지고 빠진 살은 또 쉽게 여유도 안 오고 유지가 잘 돼요. 네, 그럼 기초 대사량이 남자가 좋아요, 여자가 좋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더 좋아요. 그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근육량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들의 근육량이 여자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더 훨씬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보면 근육량이 좋으신 분들은요 똑같이 먹어도 잘 안 쪄요.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아까 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살이 빠져요. 근육량이 많으시면. 근육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그래서 왜 똑같이 먹는데 나는 안 돼요? 내 몸이랑 저 사람 몸이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다?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이 다르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올려줘야 되고요. 체지방률은 낮춰줘야 돼요.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몸에 독소가 많아요. 아까 쓰레기 봤죠?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다 체지방률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무슨 독소인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당뇨를 유발하는 독소, 고지혈증 유발하는 독소, 고혈압을 유발하는 독소, 어쨌든 염증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식욕 조절 호르몬. 왜 이걸 강조를 하냐? 우리 작년에 가장 핫했던 게 뭐였어요? 위고비. 위고비가 더 핫했어요, 실은. 탑세이프보다, 그렇죠? 네, 위고비. 그게 너무 삭센트보다 더 이제 핫 이슈를 했는데 올해 또 새로운 게 나왔네. 뭐예요? 그렇죠. 마로 시작하는 거. 네, 그게 뭐지? 했더니 저희 고객한테서 들었어요. 그거 뭐예요? 했더니 위고기보다 더 한 레벨 높아서 부작용이 적다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쭉 해봤더니 별로 썩 그다지 차이는 없어요. 다만 무엇의 차이가 있냐? 위고비는 20% 살이 빠진대요. 아니 15%. 그런데 그 신제품은 20%래요. 근데 우리 PM 제품은 다이어트를 디톡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도인가요? 그쵸? 80% 90% 아닌가요? 저희 팀에는 거의 디톡스 하면 80, 90% 이제 성형률이고 몸무게도 거의 뭐 30kg, 40kg까지 50kg도 빼신 분들도 계시고 훨씬 그 이상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어디냐? 그게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사람들은 좀 불편한 것보다 쉽고 빨리 하는 걸 좀 원하기 때문에 주사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 부작용을 봤을 때 뭐가 부작용이 제일 심한 거예요? 탈모가 너무 심해요. 나는 살 찌면 쪘지 탈모는 싫을 것 같아. 근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탈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40% 이상이에요.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강제로 안 먹고 싶게끔 식욕을 억제했기 때문에 뭐가 빠지냐? 뭐가 빠질까요? 수분이 빠지고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 이걸 다시 안 맞기 시작하면은 요요가 올까요? 안 올까요? 100% 와요. 100% 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랑 똑같냐면 제가 지금 렌즈도 낄 시간이 없었는데 안경을 이렇게 쓸 때는 잘 보여요. 그럼 이거 하면은 어때요? 안 보이죠? 내가 1년 동안 써도 1년 후에 이렇게 하면 이건 교정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사를 안 맞는 순간부터 요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빠진 건 수분이랑 근육이지만 다시 붙는 건 뭘까요? 지방. 맞아요. 지방이 붙어요. 몸이 어때요? 차라리 안 하기만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할 때는요. 내가 평생 이걸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꼭 이 주사를 맞겠다고 하면 이렇게 비유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탑셀프는 뭐가 다르냐? 탑셀프는 수분이랑 체지방이 빠지는 수분이랑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뭘 돌려줘요? 대사량을 올려줘요. 아까 얘기하는 먹어도 잘 안 찌고 그 다음 살도 쉽게 빠지는 몸으로 정상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올려주는 건데 제가 실제로 그 주사 부작용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런 저 진짜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우울증, 자살, 그 다음 면역 피부 질환 이런 쪽으로 이제 부작용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들렸는데도 사람들은 모험인데도 그걸 알고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거의 다이어트는 중독 수준에 이른 거죠. 네, 좀 무서운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럼 탑세프를 먹고 나는 먹었는데 오히려 더 배고파요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거 먹고 오히려 살이 쪘어요 하는 사람. 그쵸? 저기 막 손을 번쩍번쩍 들었어요. 제가 호주에서 SOS 요청을 받았어요. 어제. 왜냐면 이걸 먹고 오히려 살이 찌고 더 배고픈데 원인을 모르니까 이 후속 케어가 안 되니까 재고 쌓여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 맞아요. 한국이 탑셀프가 제일 잘 팔려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독일이 제일 잘 팔리는데 아시아 쪽 이쪽을 총괄해봤을 때는 동남아 아시아 쪽은 한국이 제일 잘 팔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임상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희 조유엘 그룹이 정말 큰 한몫을 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 우리가 그 이제 BM 무대에 올라가서 후기를 올릴 때 이 후기에 대해 이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의심을 하니까 왜 식욕이 많아지니까 먹는 걸 스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이미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이걸 한국에서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뭐 그 후기 발표를 좀 많은 사장님들이 해주셔라.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한 명 두 명 했더니 아 진짜 저 효과가 있네. 그 효과를 보고 이제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먹으면서 계속 이런 의문이 들 때 알면 괜찮거든요.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궁금증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풀려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아까 제가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했죠. 잘 안 터져요. 왜 그러죠? 누가 문제예요? 신호가 잘 안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와이파이기가 엄청 와이파이 신호가 빵빵하다고 했을 때 누구 핸드폰은 잘 터지고 누구 핸드폰은 안 터져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핸드폰 문제예요. 저 핸드폰이 지금 뭔가 많이 렉이 걸려가지고 핸드폰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탑세이프를 먹었는데 누구는 먹자마자 식욕이 조절이 되고 잘 빠지는데 누구는 왜 나 아무 느낌이 없지? 한 달, 두 달, 3개월 먹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지? 뭐가 고장이 났어요? 수신하는 수용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신호를 보냈는데 잘 못 받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이 탑세이프를 포함해서 다른 제품을 먹음으로써 신호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내 몸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GLP, GLP-1, GLP-1 하는데 오늘 GLP-1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GLP-1은요. 밥을 먹고 나서 15분에서 20분 뒤면은 나와요. 그럼 이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위에서 나와요. 소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자, 우리 물을 안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은 소장에 물이 말라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이 호르몬이. 그래서 배고파도 고픈 줄 모르고 불러도 부른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세이프 먹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변비가 왔다, 오히려 더 식욕이 땡긴다, 더 자꾸 배고프다,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진짜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왕창 드셔야 돼요. 물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무슨 호르몬이 이제 나오냐면 나 배고파 12시 되면 땡땡땡 배고프잖아요. 나 배고파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그렐린.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지 같은 호르몬이 계속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렐린 호르몬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기억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지 같은 그렐린 호르몬인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배고프대. 쓸데없이 배고프대. 그쵸? 돌아서면 왠지 배고파. 그 왜 그래요? 위가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혹은 너무 많이 분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식욕이 없는 사람도 정상 아니에요. 아프신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나는 울렁거려요. 메스꺼워요.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왜 그래요? 염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아연이 결핍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먹었을 때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고프고 더 먹고 싶고 누가 문제예요? 내 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 위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이 뭐냐면 또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렙틴은 랩으로 입을 좀 이렇게 둘둘 말아야 그만 먹어야 돼. 배불렀는데 계속 집어넣는 사람 있죠. 먹고 뭐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계속 먹는 사람이 왜 그래요? 머리에 배부르다는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트림했는데 막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찰 때까지 먹는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 호르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신호를 장에서 여기 머리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위와 장이 고장이 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었을 때 빨리빨리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뭘 잡아야 돼요? 위, 소장, 대장.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GLP 호르몬을 잘 분비하는 유산균을 또 그렇게 열심히 팔아요. 왜? 장이 좋아야 이게 분비가 된다고 그 유산균을 또 신나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GLP-1은 내 몸에서 생기는 호르몬인데 아까 주사는 뭐예요? GLP-1이 아니에요. 이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GLP-1 유사체라고 해요.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럼 그 짝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부분은 화학 성분이에요. 혹은 유전자 변이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임상도 안 된 걸 과감하게 지금 용기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원래 가장 이슈가 있는 중에 하나가 그 GLP-1에 관련된 그런 주사가 이제 엄청 큰 이슈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포만감이 인식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 몸이 어디가 고장난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인슐린에 대해서 인슐린은 뭐냐면 내가 빵이나 뭘 먹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포도당으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액 속에서 계속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이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또 돌아다니는데 제가 인슐린을 뭐라고 비유를 하자면 경찰이라고 비유를 하고 우리가 먹었던 그런 탄수화물, 과당 이런 혈당들을 도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도둑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살찌게 하는 도둑들이 많이 생겼는데 경찰이 빨리 나와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이에요. 왜 출동이 안 될까요? 경찰 와주세요 하는데 그 신호를 췌장이 잘 받지 못해요. 결국은 또 이게 수용체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GLP-1 이게 나오면 췌장에서 경찰 몇 명 불러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어봤죠? 쉬는 때도 없이 계속 배고파. 왜 배고프죠? 금방 먹었는데 또 금방 소화돼서 또 먹고 싶은 거죠. 이게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양치기 소년이랑 똑같아요. 저 도둑이에요 하루 종일 외치는 거죠.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세포도 지친 거예요. 또야? 또 경찰 왔어? 또 왔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찰인데 경찰 무시당해.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좋은 영양소가. 그래서 계속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얘는 또 뭐냐? 우리가 그 주사를 맞으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위와 장을 딱 움직이지 못하게 멈춤으로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면 장이 멈추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70%의 면역이 다 장에 있기 때문에 면역 질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피부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나고 심지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뇌가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위장에 있는 음식이 천천히 움직이게끔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야채 먹었을 때 빨리 배고파요? 고기 먹었을 때 빨리 배고파요? 야채. 왜요? 야채는 위에서 소화하고 이 배출하는 게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방 소화됐기 때문에 또 먹고 싶어.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거, 딱딱한 거 먹었을 때는 이게 엄청 느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위 배출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뭐냐? GLP-1, 이 호르몬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동영상으로 안 된다고 했죠. 최면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면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장님한테 배고프다고 했는데 안 고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고픈 것 같아. 최면술에 걸렸어요. 근데 옆에 분한테 안 고파 했더니 아니 나 고픈데 이게 뭐냐면 가짜 최면술인 거죠. 그래서 진짜 최면술과 가짜 최면술에 대해서 이 생쥐를 넣고 실험을 했더니 여기 지금 꽂혀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뇌로 얘기하자면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의 지도를 놓고 보자면 세종시랑 똑같은 곳입니다. 제일 중심에 있고 정말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모든 중요한 그런 건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 있는 뇌 딱 정중앙에 있는 시상하부에 이 GLP-1 수용체 이 신경세포를 딱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뇌가 잘못돼도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하는 게 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쥐한테 여기다가 그 최면술을 한 거죠. 그래서 최면술을 할 때마다 쥐가 먹다가도 멈추고 그리고 또 먹으라고 하면 먹기도 하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소금을 먹으라고 하냐? 여기 부분에 체액이 너무 오염된 사람은요 이 신호를 잘 받지 못해요. 그래서 소금을 먹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내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그만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려면 최소 4가지는 다 맞아야 돼요. 여자들은 1가지가 더 있어서 4가지고 남자들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위 안에서 팽창감이 있으면 안 먹고 싶겠죠. 배부르다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 위에는 그 팽창도를 유발하는 게 이 GLP-1 호르몬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이제 그만 먹고 싶어, 배불러, 이 호르몬을 내가 뇌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장 환경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위가 괜찮은지, 소상의 물은 부족한지, 장은 괜찮은지를 보고요. 남자들은 뭐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여자들은 생리 주기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보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기분을 생리 주기 때 한 번 더 그렇기 때문이에요. 살 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기분 따라 호르몬 따라 내가 만약에 산부인과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쵸, 이게 그 탑셀프를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덜 나와요. 오히려 더 먹고 싶고 더 땡기고, 그건 호르몬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짜증이 더 많아졌대요. 짜증이 갑자기 딱 올라간대요. 이걸 먹었더니.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성 호르몬을 잘 조율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슴이 너무 짭짤하게 이렇게 생리 오기 전처럼 그런 걸 느꼈다고 하고, 갑자기 막 난소, 막 자궁이 아파요. 왜 이래요? 왜 산부인과 쪽으로 아파요? 그게 뭐냐면 여성 호르몬을 지금 정말 좋게 내가 조율을 해주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그 뻥튀기를 계속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뻥튀기 계속 먹어도 불러요? 뻥튀기를 계속 먹으면 뭐가 배가 찬 것 같지만 또 뭘 먹고 싶지 않아요? 뻥튀기 음식이 그런 거예요. 영양가 없는 음식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고 났는데 또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먹고 났는데 또 피자가 먹고 싶어. 계속. 그 왜 그럴까요? 내 혈액 속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탄수화물만 집어넣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혈당 안정화가 뭐냐? 내 혈액 속에 여기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가 혈액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피자, 탕수육, 짜장면, 내가 원하지 않는 영양소가 계속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차긴 찼지만 배부르다는 얘기,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먹는다는 거죠. 뭘 먹어야 돼요?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탑세트만 먹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초 3종 이제 단백질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세피를 보시면은 우리 1단계에서 갈색 지방은 내 몸에 밖에 있는 아주 좋은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있는 사람은 살이 잘 찌지 않고 염증도 안 생기고 암도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 지방과 에너지를 잘 활성화시켜주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내 몸에서 순환이 빨리 일어나게 하고 탄수화물 먹는 것도 대사를 잘 하게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거 먹고 나면 화장실 너무 잘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아요. 이눌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모발, 피부 이런 것까지 좋아져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 정말 날씬한데 계속 이걸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먹으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저 안에 있는 성분도 있지만 진짜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면서 피부가 정말 이뻐집니다. 저희 남편이 이거 먹고 나서 주변에서 피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좀 그만 먹어야 되겠는데 전 제품을 지금 너무 먹고 있어. 끊지 않고 계속 먹는 이유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먹은 사장님 여기 계신가요? 저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진짜. 왜냐면 저희 엄마랑 저희 그래요? 그게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이걸 꾸준히 드신 분들 보면 얼굴이 윤곽이 있게 정말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얼굴을 작아지면서 피부가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이쁘더라고요. 광이 일잖아요. 그래서 박경수 사장님 보고 제가 딱 알아봤거든요. 탑셀프 계속 드셨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얼굴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봐봐요. 그분이 장마한 옷인 게 진짜 이게 얼굴 이뻐지는 데는 목숨 걸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요거는 식사 전에 먹어야 아까 GLP-1 호르몬이 미리 생깁니다. 그래서 후에 먹지 마시고 식사 전에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정도 먹었을 때가 가장 좋다. 자, 이렇게 빌드업을 다 해놓고 안에 좋은 인테리어 가구를 다 하고 나서 이걸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입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된 저 신제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들었던 후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건 운동하지 않아도 내 엉덩이가 애플힙이어서 너무 좋고 가슴이 볼륨이 좋아서 좋아요. 60대 이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미노를 정말 오래 구입해서 먹었는데 40대 여성들이 고민인 거죠. 자, 여기에 만 40대 이상이신 분들, 안 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안 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을 같아. 몇 명 안 되죠? 부럽습니다. 사장님 이러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꽉 찬 만 40이에요. 85년생인데 생일이 10월생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만 40으로 뜨더라고요. 이제 굳이 내가 우기면서 만 39세라고 이제 할 이유도 없이 그냥 40세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살이 옛날만큼 그렇게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어떻게 딱 만 40 됐을 때 이걸 딱 느끼지? 그래서 이게 근육을 얘기하자면 이건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이고, 이건 지금 뭐예요? 작아진 모습이에요.
근데 40대가 되면 왜 이렇게 될까요?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만 40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씩 줄어들어요. 제가 이 근육까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건 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실이에요. 그리고 실 뭉텅이죠. 이건 이제 뭐예요? 이제 그 내가 입는 목도리라든가 옷을 이렇게 짰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입고 나면 그 옷이 어떻게 돼요? 헐렁해지고 느슨해지죠. 도톰해지가 않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그걸 다 풀어서 다시 쓰더라고요. 아, 왜? 우리 근육이 그래요. 40이 되기 시작하면 도톰하지 않고 갑자기 축축 늘어나면서 뭔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근육은 매일매일 재생되고 저축은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재생되고 그래서 계속 먹어야 돼요.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안 먹는다? 그냥 빠진 거예요. 저녁에 2배로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40 이후에 되신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이제 여기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저는 30대에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얘기를 한다면 운동하지 않은 것이 제일 후회가 돼요. 왜? 30대 여기까지 만들어진 근육으로 평생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계속 기싸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처럼 이렇게 우락부락 죽을 때까지 절대 될 수가 없어. 이미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더 빠지지는 말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한 애기들은 이미 근육량을 여기 최대치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40세 이상 됐을 때 살이 옛날만큼 똑같이 운동하고 먹어도 안 빠지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근육량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행 타임 라인을 보면 40대부터 가속도로 가요. 너무 빨리 가는 거죠. 네, 진짜 빨리 가고요. 너무 슬퍼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폐경기를 경험하다가 완경기가 왔을 때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선배님이 맞대요. 뭘 하셔야 돼요? 근육량을 빡빡하게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똑같이 밥 한 공기를 먹으면 살이 잘 찔까?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근육은 보관 창고랑 똑같습니다. 나한테는 창고가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보세요. 창고가 적은 사람은 한 공기 매일매일 먹으면 당연히 많이 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이 근테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 음식으로 섭취해서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정말 낡은 건 버리고 새로운 걸로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 또 정말 뭐예요? 이 하루에 필요한 호르몬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는 먹어도 실은 부족해요. 하루에 몇 알 먹어야 돼요? 근데 최소 6알이고요. 30알도 돈이 있으면 드세요. 네, 부작용 없습니다. 제가 봤던 이 아미노를 먹고 제일 혜택을 본 사람이 일본의 가오리 아세요? CL분? 그분 65세인데 발리에서 발레하면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엉덩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힙할 수가 없어요. 허벅지도 빵빵하고요, 엉덩이도 빵빵해요. 깡 말랐는데 엉덩이하고 허벅지만 빵빵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예요? 근테크를 잘 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루 동안에 합성률이 1~2%가 되는데 안 만들어지면 손실인 거고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지밖에 안 돼요.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훨씬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서는 할 거예요 하는데 제가 쭉 이거 봤거든요. 이거 다 중금속 있고 항생제 먹은 소고기고 이것도 항생제 먹은 계란일 것 같고 그렇게 좋은 단백질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가 다 콩이네. 유전자 변이 아닌 거 한번 청국장을 찾아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이 견과류도 유기농인 걸 찾으니까 또 비싸. 그리고 또 뭐 간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식품에서 할 수 있는 건 있긴 있지만 정말 좋은 걸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너무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런 기준으로 찾았을 때 얘는 뭘와 같냐면 하루 김밥 한 줄이 얼마예요? 그쵸? 이거 한 잔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51,000원 곱하기 나누기 13 해보세요. 김밥 한 줄보다 싸요. 이거 13번 먹을 수 있거든요. 가격은 5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나누기 13 하니까 얼마 나와요? 진짜 김밥보다 싸요. 그래서 이거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 김밥 대신에 이걸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럼 웨이하고 프로셰프가 뭐가 차이가 나요? 하면은 프로셰프는 김밥이랑 똑같아요.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지방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럼 웨이는 뭐나요? 네, 웨이는 완전한 고기예요. 네, 100% 그냥 독일 수입 고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차라리 이걸 사서 드셔라. 훨씬 낫지 않아요? 한우보다 훨씬 싸고 더 낫지 않아요? 소화도 잘 돼요, 심지어. 저는 유청 불리증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처음에는 소화를 잘 못했는데 지금 소화 잘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온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우리가 쌀 씻어서 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이미 다 만들어진 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웨이를 먹어도 소화를 못 하는데 아미노는 간이 안 좋을수록 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어떤 분들은 운동 안 하고 얘만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줄 알아요. 저는 양식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제가 출시되기 전에 저희 남편이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걸 먹어봤는데 지금 저희 남편 근육 보면 저도 보면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저희 남편 모습 중에서 근육이 제일 빵빵한 것 같아요. 거의 이게 팍 터질 것 같은 그런 근육? 약간 그걸 보면서 와, 이 제품 진짜 대박이구나. 근데 그게 신이 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겠죠? 하루에 1번 먹어도 된다는데. 그래서 이 루틴으로 이제 근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했을 때 먹고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좋아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이뻐지잖아요. 엄청 시기 질투를 받아요. 네, 주변 사람 다 같이 이뻐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피해 본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날씬해서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날씬해.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천글자님 막 빵빵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랑 가까이 하면 자꾸 살 빠지게끔 제가 자극을 주는 거죠. 그쵸? 근데 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우라가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저혈만 빠져도 안 돼. 혈빙 전체가 빠져야 진짜 그렇구나. 이게 나비 효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도 계시고 다 같이 정말 이걸로 시작해서 사업을 스타트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여기 저희 친동생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위에는 저고요. 자, 이게 저희 남편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술 마시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스피치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내 인생의 탑 셀프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내 몸이 내 인생에서 최고인 시점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근데 저희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79년생이에요. 48살이죠. 48살인데 얼굴 보면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쭉 20년, 30년 가까이 운동해온 쌓아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내 돈은 남편 줄 수 있지만 남편의 근육은 나를 줄 수가 없어요. 그쵸? 재테크를 뭘 해야 돼요? 근테크를 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요. 내 몸에 있는 게 진짜 내 거예요. 그거 명품 가방도 필요 없어요. 그냥 때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나요?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된다. 안 되나? 안 되구나. 이거 저 유채 있는 사람은 아마 저희 아들 이 영상을 보면 엄청 웃겨요. 이따가 공유해드릴게요. 엄청 웃긴데 저희 아들이 방학 동안 일주일 동안 똑같이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했어요. 3업 이제 그 캠페인을 했는데 살이 한 2.8kg가 빠졌어요. 그리고 키가 2cm가 자랐어요.